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올해도 다 갔어요. 2025년도도 금방 휙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자, 오늘은 저 지금 올해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올해 시장 총정리를 하고 내년도 시장 전망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올해 다 갔구나. 올해는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걸 느끼죠. 자,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해요. 이 나이가 들면 왜 이게 반응이 좀 늦어져서 상대적으로 신경 반응이 늦어져서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뇌는 압축을 해서 기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죠.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압축해서 우리 컴퓨터에 파일 뭐 알집으로 막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하듯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은 거, 다른 거, 색다른 거를 좀 하면 시간을 조금 길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건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AI 주식 때문에 뭐 AI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 이 뇌과학까지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것저것 뭐 근데 내놓을 만한 지식은 못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뭘 좀 폭넓게 알죠. 아주 깊숙이는 모릅니다. 딱 그냥 주식 투자하는 데 필요할 정도, 그 정도 아는 거지. 근데 그때 이 뇌과학 대학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압축해서 하는, 저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사무실 가서 시장 보고, 그리고 회원들 리딩하고, 뭐 가끔 가다가 이런 유튜브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장 끝나고 뉴스들 막 찾아보고, TV 방송 출연했으면 TV 방송 출연하고, 그게 다예요. 너무 단조로워요.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지는 거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저도 뭐 일은 계속 하겠죠. 이 일은 계속 할 거고, 일 외에 뭔가 좀 색다르게 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찾아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같이 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보람찬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25년도 시장 굉장히 좋았죠. 뭐, 자, 뭐 거의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자, 그냥 이렇게 개별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도 와, 이거 정말 좋다.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코스피 지수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도 제대로 수익을 못 내신 분들 계시면요. 야,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 진짜 한번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모든 게 그냥 주식시장이 딱 좋은 게요. 모든 걸 다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핑계를 대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시장은 올라왔는데 뭐 나는 이래서 못 벌었어. 나는 저래서 못 벌었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묘지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나는 암 안 걸렸으면 안 죽었어. 나는 교통사고 안 났으면 안 죽었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수익을 못 낸 분들이 계시다라면 뭐 전에 물려있던 거 그래 때문에 그래.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물려있던 것들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회복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한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라왔느냐? 요게 와닿지 않으시죠? 뭐 많이 올랐네. 요 정도인데. 자, 보시면요. 요거 주요 증시 여기 주요 증시 등락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요게 제가 이거를요. 보시면 이 위에 언제입니까? 2002년도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가 2002년이죠. 2002년도, 02년도 주요 증시, 그 밑에는 3년, 4년 이렇게 쭉 뭐 그때는 유로스톡스나 뭐 저 상해 종합지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중국도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계속해서 쭉 정리를 해 오는 게 요건데요. 왜 이런 걸 정리하느냐 쓸데없이 지금 뭐 요거는 내년도 판때기도 지금 새로 만들어 놨죠. 왜 쓸데없이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느냐? 뭐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HTS를 켜면 다 나오니까. 근데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요. 뭔가 다른 게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도 뭐 굉장히 좀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냥 HTS 찾아보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자, 2025년도 주요 증시 등락률을 한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은 19,403포인트로 시작했네요. 2025년 1월 달에 첫 개장했을 때가. 자,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금요일 26일 저 26일까지입니다. 금요일 시장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아직까지 이틀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나스닥이 21.59% 정도 올랐습니다. S&P 500 17.39% 정도 올라왔어요. 자, 근데 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독일, 뭐 유럽, 일본이 꽤 많이 올랐죠. 일본이 올해 들어서 27.05%가 올랐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본 시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대만이 24.29%가 올라왔어요. 뭐 중국은 항상 요 밑에서 좀 헤매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72.01%가 올랐습니다. 올해 저 4월 달에 그때 바닥 찍었잖아요. 저점 그때부터 저 계산해 보면 90%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뭐 그때부터 좀 출렁출렁 하다가 4월 달에 한번 꼬라박은 적이 있었죠, 시장이. 자, 근데 1월 달에 시작했을 때가 2400.87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4129.68포인트. 수익률 72.01%.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한 3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뭐 거의 독보적인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갖고 요거 때문에 와, 지수가 70%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너무 올랐다. 이거 좀 내년도 조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저 다른 화면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자, 요거 여기 조금 올라가서 보면요. 제가 연도별로도 요렇게 정리해 놓고 이 옆에도 하나씩 요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과거 특정 시점하고 현재 종가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는 2025년이고요. 2024년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2024년입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시가가 14,873.7포인트였네요. 자, 그리고 2024년도 한 해 동안만
29.83%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국 증시들 뭐 S&P 500도 그렇고 독일 뭐 일본, 대만 전부 다 이렇게 다들 빨간색이었어요. 중국이 제일 못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이 한 12.77% 상승했습니다. 자, 뭐 대만 28%, 일본 20%,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도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 근데 작년에는 코스피가 9.3%가 하락했습니다. 9.3% 빠졌고 코스닥이 21.69% 올랐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숫자가 딱 보여주는 거죠. 숫자가 딱 보여주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고 올해 어떤 게 해소가 됐느냐. 정치적인 불안이잖아요. 작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한 해입니다. 참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마이너스가 뭡니까? 다른 나라 주가 뭐 20%씩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1%예요. 자, 이렇게 바보짓 했던 거 그걸 올해 좀 만회한 거예요. 자, 이 옆에 있는 게 수익률, 당해년에서 현재까지 수익률 나온 거고요. 요거는 당해 수익률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이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72%가 올라왔지만요.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어제 금요일까지 올라온 걸 보면 코스피가 56%가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56%가 올라오고 요거는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요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예. 자,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요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요겁니다. 2024년도 보시게 되면 이쪽에 건 맞아요. 이쪽에 건 맞는데 자, 여기 2024년도부터 어제 종가까지 수익률을 보면요. 이거 코스피 같은 경우는 56.10%가 올라왔습니다. 56.1%가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9%가 올라왔어요. 자, 뭐 코스피 작년에 시가가 2645포인트였습니다. 올해 시가보다 작년도 시가가 높죠. 작년도 시가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2400이었는데 작년에는 2600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작년에 끝난 건 2400 근처까지 2400 근처에서 끝났고요. 올해 시작한 건 2400포인트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코스피가 56.1%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이 6.19% 정도 올라왔습니다. 6.1%.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죠. 다른 나라 시장들 보시게 되면 이쪽 중국이 뭐 한 33%밖에 못 올라와서 중국이 가장 부진한 상황이에요. 나스닥이 58%, 그다음에 뭐 S&P 500 46%, 일본이 52%, 대만이 59% 정도 상승했어요. 자, 그럼 코스피는 거의 부진했던 부분들 그 부분 만회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걸 갖고 과도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참, 한 개 더 볼까요? 2023년도 시가 그때부터 한 개 더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때부터 보면 123%가 올라왔어요. 자, 나스닥이. 그리고 S&P 500이 79%가 올라왔고 대만 가권이 102%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96%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2023년도 시가 대비해 갖고 코스피가 83.55%가 올라왔어요. 83.55%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이게 전으로 가면 갈수록 부진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골병이 들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뭐 재작년까지 가면 아직까지 회복 못했는데 재작년은 뭐 그렇다 치고요. 작년 상황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계엄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자, 이 2024년도 이때 시장을 회복을 했고요. 이때 시장 회복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외받았던 거 그걸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숫자로 팩트 체크해 보면 이거예요. 팩트 체크해 보면 이거고. 자, 그럼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내년도 2026년 실적 시장도 상당히 우호적일 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아주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 전망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은 좌우가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좀 올라왔죠. 금요일 날 좀 올라왔는데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자, 올해 한 40조 정도, 그 정도 40조 좀 넘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을 100조 정도 봐요. 100조 정도 보고 지금 뭐 금요일에 급등했던 이유는 5.3% 올랐는데 금요일에 급등했던 이유는 GPU를 만든다. 삼성에서 2027년까지 내놓겠다. 뭐 개발 완료하겠다. 요런 내용 때문에 급등했는데요. 이 GPU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서버용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모바일용 GPU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라는 건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위탁 생산하는 게 이 사업부가 만년 적자예요, 지금. 계속 적자인데 내년도 지금 올해 들어서 애플하고요. 그다음 테슬라 이런 쪽에 저 칩을 만드는 걸로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죠. 그럼 파운드리 쪽에서 점점 나아질 거고 또 구글에서 TPU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제미나이 3를 이 TPU만 이용해서 GPU를 이용하지 않고 TPU만 이용해서 제미나이 3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대만의 TSMC가 물량이 워낙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나중에 삼성이 수주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HBM 쪽도 지금 HBM4는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내년도 D램 값들 이런 것들 지금 D램 레거시 쪽도 없어서 못 팝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우리 당분간 뭐 개인들이 쓰는 거 PC용이나 뭐 이런 거 우리 안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버 쪽만 해도 우리 그 물량 다 못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제가 TV 방송에서는 삼성전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여러 차례 좀 해드렸어요. 다 확 튀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정도 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거기에 뭐 그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못하더라도요.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80조는 넘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기업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200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90조 정도 봅니다. 근데 그 210조는 다른 기업들에서 번 거죠. 삼성전자 올해 40조, 뭐 SK하이닉스 40조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년도에 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에 낙수 효과들도 많을 겁니다. 내년에.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내년도에 200조 번다라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 영업이익은 그냥 400조는 우습게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290조인데 400조를 우습게 넘긴다라면 내년도 시장 어떻겠습니까?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는데 이 급등을 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것만 아니다라면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로봇이죠, 로봇. 참 이걸 로봇
쪽들 진짜 작년에요. 어 진짜 TV 방송 출연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로봇주들 추천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이재필이 생각난다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되게 좋았고요. 뭐 다른 쪽들 반도체도 좋고 뭐 2차 전지도 바닥에서 보면 좀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근데 로봇주에 비하면 진짜로 미미한 수준밖에 안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작년에 14만 원 아래 구간 이런 구간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3배 이상 올라왔네요. 그다음 원익홀딩스도 있죠. 제 채널에서 이 원익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나 안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뭐 저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근데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카데미라는 거를 저 이토마토에서 가끔 직원들이 전문가님 아카데미 한번 하시죠 그러는 거 저는 그게 별로 뭐 그렇게 저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뭐 아카데미를 한 번씩 할 때 22만 원씩 받고 하는데 제가 2월 달에 아카데미를 한 번 하고 3월 달에 한 번 했어요. 2월 달에 아카데미 했을 때 그때 로봇주 완전 정복 이런 제목으로 아카데미를 했었는데요. 숨겨 있는 로봇주 이러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 로봇하고 저 자회사 원익홀딩스죠. 자회사가 이 알레그로라는 로봇 손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메타하고 같이 협업해 갖고 지금 한참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요거 사서 기다리세요. 요거 사놓으세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2,700원이었어요. 그때가 2월 1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2월 13일인가? 그때 제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으니까 2월 13일 맞는 것 같네요. 그때 종가가 2,800원이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 종가 41,100원. 올해만 하더라도 10배가 넘게 났죠. 그리고 또 클로버도 이것도 지금 TV 방송 출연할 때 그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되게 작년에 이거 상장한 지 그렇게 크게 오래 안 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네요. 자, 근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쭉 밀려갖고 이때 굉장히 많이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올해 초까지도 말씀을 좀 드린 그런 종목이죠. 자, 이것도 뭐 한 8배 올라왔네요. 그때가 8,000원대였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내년에요.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들 올랐을 때 지금 다들 로봇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이 올랐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에 지금 안 올랐는데 향후에 오를 섹터들 오를 것들이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공부하고 그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서 종목을 뽑아내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자, 일단 뭐 요거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외국인들 수급들 관련해 갖고. 요것도 제가 엑셀에다가 참 정리하는데 이것도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매일매일 정리하는데 여기 보면 뭐 선물, 근월물, 차월물, 뭐 이거 옵션 쪽, 그리고 뭐 위클리 옵션, 그리고 요거를 전부 다 종합해 해서 월별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인데 자, 올해 4월 달까지는 외국인들 진짜 많이 팔죠.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서 막 쏟아부었습니다. 야, 한국 저거 뭐 저러다 망하겠네. 정치적으로 저렇게 어지러워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지수는 막 고생하고 종목들도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근데 이때부터 좀 안정됐죠. 뭐 트럼프도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예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자 그러면서 5월 달부터 매수했는데 1년 동안요 8조 9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4월 달에 판 것만 해도 9조 5천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만큼 있는 거 이거 매도한 거 그거만큼은
하반기에 순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1월 달에 16조 3천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했어요. 자, 근데 이때는 10월 말까지 에이펙 정상회담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너무, 그때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죠. 그리고 11월 달부터 조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16조 정도 팔았는데 지금 12월 달 들어서는 금요일 종가까지 3조 7,600억 정도를 샀어요. 3조 7,600억을 샀고 선물 시장에서도 4조 3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인관점이 아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장 뭐 월요일만 하더라도 지금 저 미국 시장은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됐죠. 뭐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번 주도 그렇고요. 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잠깐 변동성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결국은 우상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6년도 시장 역시 마찬가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고요. 또 뭐 지금 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막 가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체감 지수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뭐 요거도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 요런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로 일단락 됐죠. 자, 그리고 1월 달에는 1월 효과라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좋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도 조금 온기가 돌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렇다고 코스피 쪽이 안 좋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도 괜찮으면서 코스닥도 좋은 다들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내년은 정권 2년 차입니다. 정권 2년 차에 이 수혜가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이거 주식 투자 제대로 하려면요. 정치 성향은 버리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뭐 그런 거 갖고 아, 뭐, 이거 오늘도 팩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팩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걸 갖고 또 뭐라고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전에 계셨죠.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팩트예요, 팩트. 뭐 작년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지러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걸 갖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발 그런 이상한 소리는 좀 하지 말고요. 자, 뭐 나는 이재명이가 꼴보기가 싫어서 나는 진짜 그 뭐 이재명이가 하려는 정책 다 싫어. 그리고 그 주식도 싫어.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찾아서 하시면 되고 좋을 수 있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육성하려는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아마 내년에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뭐 클로봇, 원익홀딩스 이런 거 보여드렸죠. 내년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2026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